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그만하세요.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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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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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 3만 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기동량님, 눈나님, 매월 15일 10,000원 후원해주시는 은은아이 7님, 팟빵으로 2만 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 그리고 유튜브 화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과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멤버 근황 시간입니다. 와우. 저희가 이게 실질적으로 2023년이 되고 첫 녹음이잖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사실은 저희가 방송은 먼저 나갔지만 저희끼리 이제 녹음하는 거는 새해가 돼서는 이제 처음인데 네, 뭐 그러네요. 다들 새해 맞이 뭐 어떠신지 어떠셨나요? 아,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아직 안 하나요?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예. 네, 제가 텐션이 안 올라와 가지고 두 분 텐션도 같이 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앨리스 아니에요. 텐션을 끌어올릴 댓글 소개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요. 진짜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황 얘기 뭐 하고 이제 댓글 소개하나요? 자, 근황을 양쪽 다 눈을 절 보고 있지 말고요. 네. 어떻게 알았지? 앨리스 먼저 네. 근황 얘기해 주시죠. 저 근황 저 염색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무슨 색으로 한 거예요? 바이올렛 브라운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어둡게 나와 가지고 브라운은 지금 이게 여기서 보면은 안 브라운 같은데 좀 햇빛 나가면 좀 브라운 같고 이게 진짜 오랫동안 되게 밝은 머리색으로 살았었는데 이게 좀 지겨워 가지고 머리를 좀 다시 길러 보려고 어두운 색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쵸. 한번 해 어두운 색 된 보려고 거죠? 지금 맞아요. 뭔가 되게 그렇구나. 어색했었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어두워졌고 그리고 되게 긴 게 길어져 맨날 한 이 정도였었는데 네, 아, 길어져서 길어진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사이에 머리가 되게 길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길었지?' 너무 오랜만에 보나 보다 우리가. 왜? 지난번에 모르겠네요. 네. 지난 아닌가? 방송 때 봤잖아요. 네, 아무튼 지난 그리고 방송 그쵸.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서로의 머리 새해 길이에 뭐 그렇게 관심이 없었겠죠? 예, 그죠. 뭐 굳이 네. 뭐 다들 뭐 그렇습니다. 예. 제 새해 염색했고 올해도 바쁠 거다. 그거 말고는 뭐 없네요. 그러게요. 네. 원래 어제 녹음이었는데 야근하시더라고요. 네. 그니까요. 그니까 네, 되게 늦은 시간이었는데 야근한다고. 바쁘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요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 저녁에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네. 집에 같이 계시는 분이 뭐 일이 있어서 집에 뭐 늦게 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회사에 있어요, 그냥. 일을 그냥 해요. 어제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디폴트가 원래 회사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진짜. 녹음을 하려다 못 했잖아요. 근데 어제 같이 사시는 분은 늦게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홀릭 녹음 못 하게 됐고 집에 사람은 없으니 회사에서 일이나 하고 가야지 그냥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일이 그냥 하긴 회사에 그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음. 좀 와닿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어. 네. 새해도 야근으로 시작했다. 그렇다. 뭐 새해도 네. 열심히 일할 거다. 그렇습니다.
네. 박 뭐 박사는 여기 네. 어떻습니까? 저 지금 새로 다니는 회사가 오피스를 옮겼는데 음. 오피스가 그 강남이랑 양재역 사이에 있는 드림플러스라고 하는 그 음. 한화에서 운영하는 공유 오피스예요. 네. 오호. 근데 마이리얼팁이 거기 있더라고요. 어? 음. 그래서 양승환 님 양승환 님 거기 계신가? 연락해서 예, 점심 얻어 오. 먹기로 했어요. 좋아요. 우와. 짱이다. 저희 방송 음 한번 또 앨리스가 또 한번 양승환 님을 나와 보시면 아는구나. 좋겠 예? 양승환님 인프런에 강의 있으셔서. 맞아요. 경제 맞다. 강의가 있으세요. 예. 저 그 2 가지 있어요. 그로스 해킹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2개 맞아. 있어요. 그것도 그다음에 있구나. 금융 투자와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음. 음. 저는 그 2 개 다 들었거든요. 진짜. 네. 네. 제가 너무 잘 직접 뵌 들었어요. 적은 없지만 예. 그 그거 강의가 되게 있으셔 인기 있는 가지고 강의잖아요. 맞죠? 둘 다 맞아요, 인기 있는 강의일 맞아요. 텐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되게 차분히 설명 잘하시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또 모셔야겠네요. 이거 좀 빌미 삼아 가지고 박 박사가 맞아요. 한번 오프라인 할 때 얘기해 한번 봐야지라고 벼르고 있는 중이고. 오프라인 할 때 한번 끄질고 오세요. 우리 오프라인 농구할 때. 같이 근데 가시죠 해 가지고. 1 주일에 1 번 출근하신대요. 그래 갖고 '이거 시간 잡기 그래요?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재택근무가 기본인 재택이신 거죠? 것 같아. 네. 네. 오. 재택이 좀 위주인 그렇구나. 것 같고 사무실 출근이 뭐 1 주일에 1 번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데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음. '그래?' 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마 2 층 정도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규모가 확실히 크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재밌는 음. 소식이네요. 이게 참 그러게요. 세상이 좁은 건지 우리가 비슷한 데 사는 건지 그치. 비슷한 데 사는 거지 오다가 생각해 다 보면. 만나고 그쵸? 어지간하면 우리끼리 서울에 계속 있잖아 우선. 그래 뭐 그렇기도 하고 비슷한 일 하는 사람들이라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게요. 네. 음. 김 팀장님은요? 어때요? 네 뭐 저는 올해도 특별한 일은 없고요. 특별한 일 없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작년만치만 좀 어떻게 살아 보자. 네 요런 마음으로 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은 목표를 달성하셨나요? 작년의 목표는 재작년만치만 살자였어요. 그래서 작년 특별한 일 없이 작년에 특별한 일이 있었네. 제가 그 파이썬 책을 썼잖아요. 파이썬 책을 쓰고 강의가 대부분 이제 파이썬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 제가 의도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인제 시장을 따라가다 보니 인제 그렇게 된 거죠. 아마 올해도 근데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강의하시면 좀 반응이 다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음. 김 팀장이 하는 파이썬 강의는 사실 일반 파이썬 분석 강의랑 쪼끔 미묘하게 다를 거잖아요. 다를 수 있죠. 그 취향이란 게 있으니까 그게 맞아요.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긴 해요. 음. 반응은 뭐 슬프게도 좀 더 좋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파이썬을 좋아하니까 아니. 파이썬으로 R과 네. 파이썬의 비교가 아니라 그러니깐 어? 지금 김 팀장이 하는 파이썬 분석 강의가 다른 사람의 분석 강의랑 좀 다를 거 아니야. 네.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없어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글쎄요. 굳이 뭐 제 입으로 말하자면 제가 하는 강의는 좀 더 쉽다. 좀 더 쉽고 듣고 나니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주로 쉽다는 피드백이죠. 다른 데서 교육 괜히 들었을 물어봤다. 때는 도저히 알았어요. 할 수 그만해. 없었는데 제 입으로 이런 말 잘합니다. 네. 뭐 그거는 근데 파이썬이냐 아니냐의 차이라기보다는 인제 제가 어려운 걸 너무 싫어해서 어려운 걸 설명하는 것도 싫어하고 뭐 그래서 그치. 그러지 그러네. 않을까? 설명하기도 네. 힘들구나. 네. 최대한 쉬운 방식으로 쉬운 것만 골라서 설명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도 쉬워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파이썬으로 강의하니까 왜 파이썬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R은 사람들이 음. 좀 생소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분석하기에 좋은 툴인지 열심히 앞에 이제 배경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파이썬은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너무 다들 잘 알고 있고 대부분은 음. 파이썬은 어디서 한 번씩 교육을 받아본 적들이 있어요. 뭔지 어느 정도 음. 아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음.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근황 재밌게 잘 들었네요. 네. 재밌는 거 우리 댓글 맞죠? 소개할까요? 재밌는 네. 거 맞냐고. 재밌당. 아니 그때 네. 우리 지난 댓글에 한번 앨리스 그 오프라인 텐션 얘기해 준 분도 계셨는데 그죠? 네. 댓글. 응? 평소에 이 그게 텐션 어떻게 숨기고 있었냐. 어. 어. 그거 소개 아직 안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그거 소개할 거예요.
아 그래요? 해보자. 소개해 주세요. 예. 네. 네네. 보여주세요. 그래서 네 그랬구나. 어. 소개가 준비돼 있다는 얘기가 그 아 뜻이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저희 짜잔. 짜잔. 이게 뭐죠? 뭐였지? 데이톨릭 1 저희 98 오프라인 했던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오프라인에서 했던 거라서 여기에 네. 그 반응이 좀 달랐나 댓글들이 좀 있으셨어요. 3 분이나 올려주셨는데 2023 님께서 제조업 선임 대리급인데요. 계획을 정말 상세하게 수립하는 것, 메모를 하는데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곳에 하는 것, 구글 스프레드시트 등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일을 왜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직원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공감되네요. 라고 댓글을 주셨고요. 저희가 댓글 그게 인제 답글 앨리스가 일잘로 팁으로 "메모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고거 맞아요. 듣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요 방송 앞에 이제 그 모드콘 갔다 온다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아. 네 거기에 지금 맞아요, 그 맞아요. 모드콘 담당자셨던 이영빈 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부터 데이터홀릭 애청자였고 지금도 출퇴근하면서 데이터홀릭을 듣고 있습니다. 저한테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는 초심자의 입장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준 팟캐스트였고 마침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커뮤니티 세션이 있어서 박 박사님을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재미있고 케미 넘치는 데이터홀릭 영상을 매주 기다리는 시청자로서 데이터홀릭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2023년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 모두연에서 데이터홀릭을 듣고 있다. 라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가 대표를 알고 해서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언론의 역할인데 왠지? 네. 아무튼 감사하네요. 뭐 네. 이영빈 님이랑은 다른 개발 커뮤니티 내에도 활동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 있었던 오픈 모임에서도 한번 뵀고 모드콘에서도 한번 뵀고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그 데이터홀릭 잘 보고 있다고 얘기를 막 해 주셔 갖고 제가 막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상태가 된달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훈민정음 님께서 계속 최근에 댓글 달아주시고 계신데 "아니 온라인에서 앨리스 님 이 텐션 어떻게 참으셨대요? 갑자기 장르 예능이네요. 잘 맞아요. 들었습니다. 예능 분위기지. 하하." 아 맞아요. 아 진짜 이런 재밌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항상 예능 분위기인데 아 맞아. 예. 지금 온라인에서 다시 텐션 떨어지면 어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예 그니까. 맞네요. 지금 텐션 떨어졌어. 어. 아니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막 서로 말꼬리 잡고 농담하느라 바쁘잖아요. 예. 그죠? 네. 맞아요. 그런 텐션이 온라인에서는 좀 잘 안 생기더라고. 예. 그러니까 좀 그 그런 것 아주 같아요. 짧은 그 레이턴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다니까 아무리 맞아요. 생각해도. 아. 네. 치치빠빠가 잘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니깐요. 치고 칠 때 치고 빠질 때 빠지고. 음. 아무튼 훈민정음 님 네 제 텐션 온라인에선 이렇습니다. 네 오프라인에선 저렇고요. 아니 근데 평상시 온라인 텐션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녹음할 때만 이런 거예요? 온라인 녹음은 우리밖에 안 하지 않을까? 온라인 녹음 이게 온라인 녹음 우리가 그리고 주로 되게 밤에 많이 하잖아요, 늦은 밤에. 어쩔 수 없지 그건. 아 시간이 피곤한 그러니까 시간이라서 이제 그렇지. 네. 하루에 그 텐션을 다 쓴 다음에 이제 남은 텐션 음.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음.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도 시간이 꽤 늦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니면 앨리스가 집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집에 집에 가면 텐션이 그럴 수도 그렇게 되나? 있지. 집에 가면 좀 널브러지는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다. 그것도 맞는 것 어. 같아요. 아무튼 제 텐션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세요, 훈민정음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콘텐츠 중에 가장 스테디셀러가 제가 알기론 그 HR 관련된 주제인데 맞아요. 네 요 되게 오래된 3년 전 초기 와 에피소드에 3년 전이야? 진짜 해피메이커 기시막히네요. 8908님께서 "2회차 시청 갑니다. 양질의 콘텐츠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2 회차 시청. 이게 어제 단 거죠. 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로 싶고요. 재밌게 들으셨나 보네요. 또 한 번 같은 음. 내용을 들으시는 거니까 그죠? 1 뭐 시간짜리 콘텐츠를. 저 때는 잘려 있었어요. 그 짧아요 주제별로 저게? 막 저거는 그랬구나. 30 분짜릴 걸? 그 외에 어. 하나를 잘라서 그렇구나. 올렸던 적 있잖아요. 예. 음. 그 잘라서 올라갔던 때의 콘텐츠예요. 아니 그래도 음. 30 분짜리를 또 듣는다는 것도 쉽진 않죠. 그러니까. 그죠. 맞아요. 그건 맞아요. 음. 정주행이었으면 좋겠긴 하지만 어쨌든. 골라 들으신다 재밌는 것만. 근데 우리 그래 뭐 다 주제가 재밌지. 골라 듣기지 뭐 사실. 이거 모든 걸 다 듣기엔 애매한 맞아요. 부분이 있죠. 예. 네. 그리고 관심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박 박사가 얘기해 준 것들만 되게 재밌게 들으실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분들은 그쵸. HR 그런 취향이 것만 있을 또 수도 재밌게 있지. 들으실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음음. 분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큰 주제잖아요 사실은. 어디든 음. 갖다 붙여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중에 그쵸. 인제 취향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다. 음. 그 없는 데가 다양한 취향을 없다. 우리가 다루고 있다. 맞아요. 어 라는 그거 생각도 드네요. 커버하려니 힘들다. 나오시고 싶으신 분 예. 있으시면 예. 데이터올릭4@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면 언제든지 네. 소개드리도록 타이밍 하겠습니다. 아 끝내주죠. 그래요. 그 청취자분들 이참에 "새해에는 이런 사람 좀 초대해 달라." 요렇게 요청해 주셔도 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저희가 좋습니다. 네 레이더를 열심히 가동해 가지고 지인의 지인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섭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메일로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그냥 댓글로 달아 주셔도 저희가 챙겨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네. 저희 오늘 새해 인사까지 했더니 진짜 아침 앞에 수다를 꽤 오래 떨었어요. 새해이니만큼. 네. 새해니까. 예 우리 썸네일에다가 새해 인사 이런 것도 써 주세요. 어. 네. 누가 하는데요?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의 본론 김 팀장님이 준비해 주셨죠? 네네. 네. 그 제가 지난번에 챗GPT 써 보고 너무 신박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멤버들이랑도 그쵸. 같이 예 맞아요. 맞아요. 실시간으로 사용을 해 봤고. 그 이후로도 아마 뭐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들 접해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음. 고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챗GPT가 무엇인지는 에피소드 189 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성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모든 질문에 답변을 잘하는 인공지능 챗봇이 개발이 되었다. 그리고 무료로 오픈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인제 이걸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작업에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출시된 지 이제 2달 채 안 됐어요. 그죠? 작년 12 월에 출시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얘는 챗봇이니까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다루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예들을 보면은 글쓰기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블로그 포스팅하는 분들이 챗GPT로 텍스트 생성해서 많이 작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제 초고를 소설을 만드는 쓰는 거군요. 초고를 만들기도 하고요. 거의 그 전방향으로 써서 거의 챗GPT 중심으로 쓰는 글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아예 편집을 그냥 예 예예. 편집을 사람이 어느 정도는 해 주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작성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델이 하고 사람은 가이드만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그치, 블로그 그치, 그치. 포스팅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설 쓰는데 소설 쓰는데 이 모델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재밌는 게 그 챗GPT로 쓴 책이 출판이 되고 그렇게 출판된 책이 벌써? 우리나라 말로 그 번역되어 한글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거기에 빨리? 지은이의 챗GPT라고 써 있어. 헐. 그게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 대박이다. 되면 예 한번 소설이에요. 한번 소개해 드릴 SF 아니 장르의 얼마 전에 그 소설인데 "챗GPT 유료화된다." 이런 거 본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아. 얘기는 처음부터 인제 곧 네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죠. 아니요. 음. 유료화가 아니고 유료 음. 플랜이 나올 거예요. 아 예예. 챗GPT 자체가 유료화가 아.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닐 것 같고 프로페셔널 음. 플랜을 준비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어. 베타 버전을 음. 이제 곧 낼 거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완전 음. 그러니까 기대되네요. 왜냐면 지금은 좀 예예. 아쉬운 점들도 있고 특히나 속도 프로페셔널이라고 면에서 하니깐 깝깝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예. 음.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 정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분야 한정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인퍼런스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보장한다든지 요 정도가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음. 그 음. 각각의 마이크로한 영역에서의 챗GPT 같은 기능을 하는 애들은 되게 많은데 음. 챗GPT가 그걸 다 쌈 싸먹을지 아니면 음. 살아남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일단 음. 그 모델은 그대로 쓰더라도 유료 플랜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답답한 게 너무 느리고 그냥 음. 문제가 답변이 항상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시 접속자가 너무 많으면 얘가 대답을 안 해. 맞아. 그리고 그쵸. 네 오늘은 시도해 봤더니 제가 너무 많이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1 시간 동안 안에 너무 많이 입력했으니까 좀 기다리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돈 줄 음. 해야지, 테니 해야지. 대답을 좀 제깍제깍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면 이제 음. 많이 그런 게 써주실 것 이제 같아요. 유료 플랜을 만드는 준비 작업인 거죠. 음. 네. 음. 일부러 깝깝하게 만들었나? 돈 쓰라고? 그런지도 아니, 모르겠어. 음모론적인 아니 생각도 인퍼런스하는데 드네. 비싸다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요. 뭐 그렇긴 한데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자 그러니깐 아 그 그 그다음에 예. 요청 네. 수를 셀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이 추가되는 게
그런 뭐지? 유료화의 전 단계예요. 그래야지 어. 유료화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예. 그렇겠네. 네네. 그러니깐 아마 그전에는 없었는데 생겼다는 거 보니까 유료화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소린 거죠. 음. 음. 그다음에 이제 소설도 소설이고 그 교과서 같은 그런 책들도 예 챗GPT로 쓴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데 챗GPT로 쓴 거야. 이런 것도 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데 대박이다. 특히 글을 수정해 주는 걸 얘가 되게 잘해요. 그래서 내가 작성한 음. 문장이 좀 엉터리다 그러면 이걸 좀 유려하게 바꿔 달라. 혹은 이런 것도 되거든요. 10 살짜리 애들이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끔 문장을 수정해 달라 그러면 얘가 수정을 잘 해 줍니다. 그래서 오 이런 진짜? 와. 네 장문 활동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작문 활동이네요. 그렇죠. 네. 음. 기본적으로 이런 글쓰기와 관련된 데 이제 챗봇이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비슷한 방식으로 번역하는 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제가 비교해 보니까 뭐 구글이나 파파고로 번역했을 때보다도 훨씬 품질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품질이 좋다는 거는 문장이 사람이 읽기에 더 편하게끔 해 주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또 코딩하는 분들이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특히 저도 인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뭐 특히 인제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수정해 달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나는 A라는 패키지를 썼는데 이거를 B 패키지를 쓰는 방식으로 코드를 바꿔 달라거나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코딩하는 분들도 열심히 쓰고 있고 또 이걸로 작곡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그 왜 미디 들어봤죠? 미디. 그럼 이렇게 타임라인이 지나가고 똑같은 간격마다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고 각각의 점에 뭐 드럼 소리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거를 음. 음을 텍스트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얘한테 시켜서 그 미디 파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낸 다음에 고걸로 인제 소리로 출력하도록 코딩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애초에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그런 툴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이제 응용하는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는 뭐 제가 아는 정도가 이렇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상상 못한 방식으로들 많이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써 보니까 너무 놀랍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나도 한번 써 보자.' 새로운 실험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 요건 이제 뭐 당연히 그럴 법한 얘기고 그런 그럴 만한 일들이기는 한데 최근에 제가 인제 뉴스에서 많이 보게 되는 소식이 무엇이 있냐면 이게 확산되는 만큼 챗GPT를 사용 못하게 막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챗GPT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곳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음. 작은 조직들이 아니라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곳들이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챗GPT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또 이런 조직들이 챗GPT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하도록 뭐 허용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할지 고런 얘기들을 좀 같이 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음. 일단 좋습니다. 네 금지하는 곳들은 어떤 곳들이 있냐면요. 일단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챗GPT 제가 처음 소개해 드렸을 때도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스택 음. 오버플로우라고 음.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요. 일단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자면은 그 네이버 지식인처럼 이제 누가 질문을 올리면 거기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주로 인제 코딩, 개발 또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질문 답변이 올라옵니다. 그 답변이 올라오면은 이제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걸 이제 눌러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코딩 공부하는 분들은 거의 모두 다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커뮤니티이죠. 뭐 사실 거의 맨날 들어가는 사이트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인제 작년 12 월에 발표가 된 건데 챗GPT로 작성한 답변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네 요건 박 박사도 그 소식을 일찍 접하고 얘기를 해 줬었는데 음. 일단 이거를 금지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때 지난 시간에 써 봤을 때 얘가 되게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오류를 되게 많이 범하잖아요. 그냥 얼핏 읽어 그랬죠. 봐서는 되게 맞는 말 같은데 사실 따져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코딩과 관련해서도 얘가 그런 식의 답변들을 만들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챗GPT로 답변을 이제 코딩과 관련된 답이니까 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본인이 실행해 보면 되잖아요. 뭐 파이썬이나 R로 실행을 해 보고 오류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오류가 없으면은 여기에다 게시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걸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챗GPT한테 질문해서 답이 나오면 바로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는 그걸 판단할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챗GPT를 이용해서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인제 귀찮은 거죠. 예 요걸 내가 일일이 다 실행해 보는 게 귀찮으니까 이제 그걸 확인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얘기하는 거는 챗GPT로 답변을 만드는 게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답변을 너무 많이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답변이 음. 너무 많이 달린다는 것이. 그래서 인제 이걸 사람들이 인제 답변을 직접 읽어 보고 이게 제대로 된 답변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들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답변인지를 판단하는 시간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은 글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조치를 할 거라고 얘네가 그 발표를 했냐면 일단 개별 글을 내리는 거는 부족하대요. 왜냐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글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유저를 차단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 챗GPT를 이용해서 그냥 복붙해서 작성을 하면은 그 포스팅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유저를 차단을 하고 사전 통보 없이 30 일간 예 게시글을 작성하는 거를 정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그거를 강력한 어떻게 조치인 거죠. 어떻게 찾죠? 이 답변이 챗GPT의 답변이라는 거를?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일단은 이 답변이 올바로 된 답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간 안에 너무 많은 답변을 한 사람들을 일단 중점적으로 찾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네 그러니까 식으로 무슨 모델을 찾는군요. 사용해서 텍스트의 특성을 분석해 낸다기보다는. 네. 음.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인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임시적인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유입 음. 속도를 늦추기 위한 거다. 너무 말도 안 되게 빨리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늦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정책은 아직 어떻게 할지는 논의 중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음. 아마 챗GPT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사용 금지하겠다로 발표가 된 사례인 것 같아요. 특히 인제 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스택 오버플로우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런 사례가 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 학회에서 챗GPT 사용을 반대하고 나선 곳이 있어요. 네 어디냐면 음.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학회인데 ICML이라는 학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학술 대회이거든요. 세계적인 음. 규모의 학술 대회이고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채용할 때 여기에 이 학회에 논문을 게재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곳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논문을 게재했다 음. 그러면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받는 네 그런 이제 곳인데 여기에서 LLM 요게 인제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을 LLM 요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뭘 아 그 발표를 용어 했냐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쵸. 네. 어쨌든 왜냐면 발음하기도 어려워 LLM. 그건 우리가 일단 한국인이니까. 용어 얘기 먼저 해 줄래요? 예. GLM이라고도 많이 해요. 그렇죠. 예. 제너럴 랭귀지 제너럴. 모델이었나? 제 네. G가 뭐였죠? 까먹었어. 와 제너럴 그새 맞을 것 까먹었네. 같은데요. 네. 예예. 그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지금 라지라는 말을 아주 옛날에 쓴 표현이거든요.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없던 시절에 쓴 표현이에요. 라지 네. 데이터라고 표현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감성이 붙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언제까지 라지라고 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계속 그냥 라지잖아. 그냥 장르가 다른 걸 텐데 약간 이런 느낌인 네. 거지. 그래 갖고 맞아요. 그걸 모르겠어요. 여전히 빅데이터라는 단어를 쓰는 곳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음. '이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뭐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다른 표현이죠. 라지 스케일. 아 그쵸, 근데 그쵸. 예 뭐 맞아요. 근데 기존 언어 모델하고 비교해서는 진짜로 엄청 크니까 뭐 그게 크다는 거를 꼭 강조하고 싶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이제 언어 음. 모델 정도의 모델에서는 작은 모델의 쓸모가 사라져가는 단계에 가까워요. 지금은 그렇게 예. 되었죠. 예예. 그래서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는 게 그냥 라지 언어 모델에 가까운 수준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서 음. 모르겠네요. 왜냐면 지금 라지 모델이라고 안 할 법한 정도의 작은 사이즈 그러니깐 버트보다 작은 사이즈의 랭귀지 모델은 없다시피 하고요. 음. 버트 그래서 정도 되는 일반화된 애도 거죠. 예예예. 버트 정도 돼야지 쓸모가 생겨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 거는 만드는 게 너무 번거로워. 음. 예. 지금 랭귀지 모델의 특징은 사전 학습 데이터가 많지 않아도 된다가 특징이에요. 왜냐면 어 뭐지? 자기 단어를 이렇게 다 까먹었다고? 그 사이에 안 해 갖고? 이제 한 해가 셀프 지나서 나이를 먹었잖아요. 네. 그 뭐지?
지도 학습 이런 거 말고 자기 지도 학습 네. 같은 걸 쓰려면 데이터가 그 XY가 있는 정답지가 있는 데이터가 아닌 애를 학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애가 지금 대표적으로 크게 이미지랑 텍스트랑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엄청 그냥 다 때려 박아서 학습시키면 좋은 방법으로 학습시키고 모델도 크면 성능이 좋아져라는 방법을 찾고서는 지금 거대 모델 경쟁이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X와 Y가 다 일일이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셋이 굉장히 적게 있거나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그런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덜 해도 된다라는 장점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작은 모델일수록 그 X랑 Y가 같이 준비되어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드오프가 넘어가 버렸어. 뭐 물론 굉장히 특이한 분야에서 뭐 빅모델들이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리소스를 투입하거나 사람을 써서 해내야 된다라는 일들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아무튼 랭귀지 모델에서는 지금 말하는 뭐 LLM이랄 것들이 이제 보편적이고 나머지가 특수한 용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LLM이 무엇인지 박 박사의 불만을 얘기해 주었고요. 불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 ICML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냐면 이 정책의 이름이 LLM 팔럿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 거대 언어 모델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문을 웹페이지에 게시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은 챗GPT 같은 이런 거대 언어 모델로 논문 작성하는 걸 금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생성한 텍스트는 금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자가 일단 텍스트를 먼저 작성을 하고 이거를 편집하거나 다듬는데 모델을 쓴 것은 허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챗GPT 같은 모델로 생성한 텍스트가 연구의 재료가 되는 거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로 문장을 생성한 걸로만 논문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거는 안 된다. 금지하겠다라고. 이 금지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문제거리인데 일단은 첫 번째는 그렇게 작성된 텍스트에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이 텍스트가 누구 거냐라는 거죠. 모델을 사용한 그러니까 챗GPT를 사용한 사용자 거냐 아니면은 이 모델을 개발한 개발사 거냐 아니면 그 전에 이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된 데이터를 생성한 또 제작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개발자들이 원천이 되는 거냐 이게 아직 답의를 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너무 궁색하네요. 다음 거 뭐 들어볼게요. 저도 그다음에 인제 더 이 사람들이 아마도 그 중요하게 본 건 뭐냐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금 판단하기에는 챗GPT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정하는 게.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나온 지 한 2-5 달밖에 안 됐는데도 너무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인제 이런 학회의 논문 리뷰 과정이나 그다음에 출판 과정 이런 데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무작정 일단 쓰세요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인제 금지 이유라고 발표를 했고. 근데 인제 문제는 앞에 그 스택 오버플로우와 또 인제 마찬가지 문제인데 누가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사람이 쓴 건지 모델로 쓴 그러니까. 건지를 판단하기가 저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쵸. 썼는데 '내가 썼다.' 하면은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그 학자의 그 양심의 문제가 되는 느낌인 그러니까요. 건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인제 뒤에 가면 어느 정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은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학회에서 그 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자동화된 도구를 만들 계획은 아직 없대요. 만들 계획이 아직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상당히 위반한 우려가 있어 보이는 논문이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랑 비슷하냐면 표절 의혹이 있는 논문은 누가 신고를 하면은 그다음에 인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프로세스로 일단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다 검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혹이 있으면 그때 사람들이 면밀하게 보는 식으로 작업을 할 거다라고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모르죠. 그 수가 너무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작성된 논문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그때는 또 이분들이 그거를 탐지하는 모델을 만들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첫 번째
정책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단서를 다는 것이 이 정책은 일단은 2023년에 열린 학회에만 적용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이게 과학 출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우리가 이해를 잘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 정책을 바꿀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인제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되게 그래도 열어 놨네요, 네. 다음 그거를. 무턱대고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분들도 알겠죠. 왜냐면 여기는 머신러닝 학회잖아요. 그쵸, 이 그쵸, 학회에 그쵸. 주로 논문을 쓰는 분들이 만든 그런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이걸 무턱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는 본인들의 학회의 방향성에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워낙 대표적인 학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정책을 펼치면 글쎄요. '다른 학회들도 비슷하게 따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1 등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인제 일단은 비슷한 정책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로는 요것도 재밌는데 뉴욕시의 교육부에서 공공학교에서 네트워크 기기를 이용해서 챗GPT 사이트에 접속하는 거를 차단했어요. 어? 그래서 공립학교 내에서는 학생도 그다음에 교사들도 챗GPT에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뉴욕시 교육부에서 그런 정책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챗GPT를 쓰는 게 이 사람들 생각. 왜냐하면 챗GPT의 응답이 정확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전한지도 알 수가 없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옹졸하다, 교육자들의 옹졸해.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다음에 인제 교육자들이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이건 좀 현실적인 걱정거리 인 것 같은데 이제 챗GPT 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응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질문이나 해도 다 답변을 잘 해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과제를 쓸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거예요. 예. 작문 시험, 글쓰기 숙제 같은 거 내줬을 때 학생들이 챗GPT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도대체 이 학생이 제대로 작문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이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만약에 시험을 보는데 챗GPT를 쓴다. 이런 부정행위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를 인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자들이 우려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정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그 뉴욕시의 교육부는 미국에서 가장 큰 학군이래요. 뉴욕시가 학군 중에서도 아무래도 그렇겠죠. 인구가 많고 뉴욕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확산될 그럴 가능성이 있다. 파급 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인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본 기사에 딸려 있는 링크 기사를 보니까 이 뉴욕시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볼티모어에서도 챗GPT 접속을 차단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어떤 학교들은 "아직은 판단 중이다."라고 하는 학교가 아니라 인제 그런 시들이 있고요. 어디는 그냥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시가 있고 이제 시마다 혹은 주마다 이런 새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달리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그 아예 학교에서 그 모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기에서 접속을 할 수 없게 차단하는 거는 아니고 기기 중에서도 교육용으로 쓰는 기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 환경으로 치자면은 뭐 학교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뭐 패드가 제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웹 그 패드라든지 이런 데 교육용으로 쓰는 장치에서만 접속을 못 하는 거고 교육과 관련 없는 장치로는 그 학교에서도 접속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되게 큰 조직들이잖아요.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되게 큰 온라인 커뮤니티 그다음에 ICML 같은 머신러닝 관련된 학회 중에서 탑 티어 학회들 그다음에 인제 뉴욕시 같은 이런 미국의 큰 시의 교육부에서 이런 영향을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조직들이 일단은 반대를 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거를 좀 고민해 볼 지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그래서 고런 얘기를 멤버들하고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챗GPT가 등장한 것이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치게 될까요? 우리가 온라인 사 우리가 커뮤니티예요? 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향이 있을까? 뭐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혹은 뭐 페이스북 스택 혹은 오버플로우는 뭐 좀 얘기가 다르죠. 스택 트위터 오버플로우를 SNS라고 보긴 애매하고 그거는 이제 어.
지식 공유에 가까우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세 가지 모두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 보면. 그런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활동이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 스택 오버플로우는 치졸했다. 왜냐면 지네가 할 거 다른 애 못하게 한 거에 가까워 보여요. 지네가 할 거? 네. 라면?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나오는 응답은 응답 데이터 아주 잘 정제돼서 따봉도 많이 받은 정답일 게 뻔히 보이는 완성된 텍스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 양질의 데 데이터를 엄청나게 갖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관련된 뭐 뭐지? 뭐 개발에 관련된 정보들도 다 공개된 걸 쓸 테니까 그렇게 더해서 일반 언어 모델에 에다가 자기들도 만들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깐 그거에 더해서 아. 기준 배 수준 아파서 이상의 그랬다? 기본 응답을 생성해 준다라고 지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볼 때는 아. 예. 다른 "우리가 할 애가 거 니네가 왜 어설프게 어.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람들로 만들어 놓은 워크플로우를 깨버리는 짓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예. 사실 그러니깐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깐 어. 자기네가 아직 거기에 적응 못 했는데 갑자기 끼어들었으니까 "우선 하지 마." 같이 급하게 막은 거에 불과해요. 네, 물론 여러분 이거는 다 박 박사의 그 뇌피셜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확인된 바는 없어요. 제가 뭔가 네. 엄청난 인사이트가 있다거나 막 스택 오버플로우의 운영진을 아는 사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소 박 박사가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스택 네. 오버플로우 정도 되는 거대한 기업에서 지금 다른 거대한 기업이 침범한다고 영역 싸움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관점인 것 같네요. 네. 한 그리고 번도 생각해 그런 보지 모델 못했는데. 만들기에 너무 딱 알맞춤한 그런 곳이잖아요. 네네. 어. 그리고 옛날부터 그런 모델 만들기에 관심이 많은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거고. 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가 겨우 구축해 놓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나쁘게 말하면 노예들처럼 부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워크플로우를 갖춰 놨는데 그거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발생한 거란 말이죠. 왜냐면 맞아요. 지금 챗GPT가 만드는 텍스트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양식을 굉장히 잘 갖추어서 정보가 사실인지 알 방법이 없게 만드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그런데 그럴듯하니까. 네. 스택 오버플로우는 그런 어뷰징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깐 가짜 정보가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뭐지? 자선가가 아닌데? 자원자? 지원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들이 발론티어. 굉장히 많이 달려 있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올라오는 글들을 검수해요, 수동으로. 맞아요. 다 읽어보는 거죠. 네. 근데 그때 그 모든 지식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양식을 갖추었는가만 검토해요. 그 정도로 양식을 잘 갖추어서 글을 쓸 능력이 있으면 지식도 사실일 거야라고 가정하는 거죠. 아주 말도 안 되는 것들만 걸러내는 예. 막 별로인 엉망진창인 글이거나 거. 완전 딴소리 했거나 응답에 성의가 없거나 뭐 이런 것들만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는 거지. 근데 챗GPT는 양식은 아주 그럴듯하게 뭐 전문가인 것처럼 써져 있지만 안에 있는 내용은 뭐 떡뻥 같은 거가 되는 거죠. 뻥튀기 같은 게 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깐 그거는 그 자원봉사자들의 그 필터링이라는 프로세스를 망가뜨리는 활동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압도적인 생산량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람이 어뷰징 하려고 올리는 글들을 필터링하는 정도의 캐파가 있었던 자원봉사자들의 풀을 노동을 과도하게 만들어서 망가뜨릴 가능성이 생긴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산을 침해하는 활동이 일어났으니까 막는 거예요. 사업가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군요. 근데 뭐 그럴 수 제가 있죠. 왜 그 커뮤니티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게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던 거냐면 제가 이제 경험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데이터 분석 커뮤니티에 누가 R과 관련된 그 질문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인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처리하는 문제였는데 이거 해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링을 하면서 그 함수를 찾아 가지고 사용법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제가 인제 코딩을 이제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챗GPT한테 시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내가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을 굳이 구글링을 해서 내가 코드를 만든 다음에 문장으로 작성해서 여기다가 올려줄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사람이 작성한 질문을 영어로만 바꿔서 물론 한글로 질문해도 되긴 하지만 챗GPT한테 시키면 얘가 알아서 코드도 만들어주고 주석도 달아주고 설명까지 해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실제로 그렇게 잘 작동하거든요. 그러면 음.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뭐 많이 하는 그런 친교 활동들이 있지만 질문과 답변을 하는 활동들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온라인 그렇죠. 커뮤니티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음. 인제 그런 식의 활동들이 이런 모델 베이스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음. 관리자의 역할이 좀 달라지는 거지 이제. 그래서 아니죠. 아니죠. 커뮤니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는 거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음. 질문 답변만이 목적인 공간이라고 한다면 커뮤니티가 사람들이 음. 더 이상 커뮤니티 질문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나는 무슨 그러면 차라리 "챗GPT한테 물어보세요."라고 조언을 하는 게 아.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면 헐. 챗GPT가 더 나은 대답을 할 테니까 나보다는. 혹은 다른 웬만한 사용자들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어. 방금 그 맥락은 챗GPT가 아니게 되는 어쨌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다른 무언가가 만들어지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챗GPT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인 것 같아. 근데 말씀하신 지금 것처럼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네네. 그쵸. 뭐 어. 미래에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정말 곧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역량 기능 중에 질답, 정보 공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친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치면 사실 우리나라는 친교 활동이 좋지 않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이들 막고 있죠. 근데 이제 질답인 부분이 많이 망가진다고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왜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챗GPT에 하면 되지. 여기다 어. 뭐하러 올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존재의 의의가 사라지는 거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여기다가. 어. 근데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는 대부분 질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교 없어지겠지. 활동들이 있다기보다는 응. 대부분 공부하다가 막히는 걸 서로 질문 답변하는 혹은 뭐 최신 정보를 교류하는 정도 그런 굳이 역할인데 상상을 해 보자면 텍스트를 그대로 잘 학습을 시켜서 그 질답을 잘하게 하는 전용 모델 사이트 같은 걸 만들어 준다든지 같은 다른 형태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 자체는 사라질 것 그렇죠. 같아. 네. 파이썬 코딩 답변해 드립니다. 뭐 이런 예예. 그런 서비스가 만들어지기가 너무 좋죠. 그러니까 뭐 책 하나 나오면 아니 그런 거 요즘에 그런 거 있어요. 논문을 넣으면 그 논문에 대해서 질답할 수 있는 챗GPT 같은 데가 있어요, 최근에. 비슷한 애가 나온 게 음. 있단 말이에요. 뭐 음. 그런 식이지. 이미 가능해요 얘로도. 예예. 얘가 이미 동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깐 맞아요. 그래서 뭐 논문 어디를 "야 이거 나 모르겠어." 그러면 설명해 줘. 그렇지. 예. 음. 근데 책이라고 뭐 네. 그렇게 안 되나? 책이 더 쉬울 텐데 생각해 보면. 네. 음. 그럼 좀 더 확장한다면 이게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교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한달지 그죠? 음. 혹은 어느 음.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요청한달지 그런 행위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되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도 있지만 별로인데 비싼 비용을 받는 곳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그죠. 특히나 비용을 많이 지불할 수 없는 분들은 또 가고 싶어도 못 가기도 하고 그죠? 그런 곳들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달라질 수 있겠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음. 이게 약간 그 인공지능으로 된 프로덕트 중에 지금까지 봐온 것 중에 제일 생활 패턴을 크게 바꿔 놓는 애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얘기를 하면 예. 할수록 그냥 뭐 얼굴 인식을 한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이 정도야 그냥 보조 수단이었는데 그냥 진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 버리는 애가 나와 버려서 진짜 이거 완전 그 어벤져스 딱 그 자비스 딱 그거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무엇이든 물어보면 네. 무엇이든 알려주는 그런 게 나와 버려 가지고 이게 그냥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게 그냥 기본 삶이 되겠구나.' 싶어요 진짜로. 그렇죠. 이게 뭐 지금 지금은 우리가 뭐 논란이지만 구글 검색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처럼 음. 뭐 챗GPT 그냥 실시간으로 켜 놓고 그죠? 음. 시리가 실시간으로 켜져 있는 것처럼 네 그런 음음음.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인제 뭐 일단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곳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음. 당장 저는 뭐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커뮤니티 없어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제가 음. 학습을 시작하는 사람 입장이라고 하면 왜냐면 이런 커뮤니티에 좋은 답변도 있지만 엉터리 답변도 너무 많거든요.
그죠? 음. 네. 근데 음. 뭐 그런 엉터리 답변들보다는 나은 정도의 결과물을 음. 보여주니까. 그다음에 인제 또 두 번째 얘기 나왔던 게 학술 음. 활동에서도 그럼 이제 연구 과정이나 뭐 논문을 작성하든지 아니면 논문 리뷰를 한다든지 이러한 활동들, 학술 활동, 과학 활동 이런 것도 다 어떤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영향을 그럼 많이 받을 학회라는 것 같아요. 곳은 그쵸. 음. 학회라는 곳은 어떤 식으로 이런 모델을 활용을 해야 될까요? 일단 여기는 "우리는 금지합니다."로 했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 학계 전체가 공짜 점심 먹고 있던 걸 빼앗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이에요. 음. 왜 그러냐면 박사의 지식을 관점은 발표했 일관되네요. 그럼요. 네. 왜냐면 지식을 발행했잖아. 근데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핑계로 그동안 그걸 검증한 적이 없어요. 피어 리뷰 말고요? 피어 리뷰는 글을 검증한 거지. 그 사실 자체를 네. 검증하지 않잖아. 음. 사실을 형식이 검증해야지. 문제를 보는 거죠. 예. 네. 스택 오버플로우랑 똑같은 거예요. 음. 피어 절차가 오 리뷰는 진실을 만들어낸 사실 그 자체를 검증한 적이 없어요. 음. 검증했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논문이었지. 재현 논문 같은 거였지. 근데 모든 논문은 사실 재현 논문으로 검증했어야죠. 처음부터. 어 피어 너무 리뷰 어려운 따위로 일이긴 필터링하면 안 하지만. 됐던 거지. 어 그래요? 계속해 보세요. 예. 사실 네. 그러면 대부분의 논문 지식들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형식을 갖췄기 오 때문에 출판시켜 또 왔던 거잖아요. 계속해 봐요. 그러니깐 예. 그러니깐 학계 전체가 아주 중요한 실제적인 사실과 논란과 논쟁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만든 지식이 쓰레기에 가까웠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고 거기다가 지금 머신러닝 모델 학회였잖아요. 네. 검증하기 제일 좋은 데 아니에요? 왜 코드 안 받아? 왜 모델 안 받아? 뭐 받는 곳들도 있기는 한데 네. 받아보려고 노력하는 곳이 있어 볼 법한 네. 거죠. 드디어 여전히 이제 소수이긴 하죠. 어떤 학회들보다 검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학회에서 아직도 안 한다는 건 공짜 노심이었던 거지. 자기 돈 안 들이고 나 지금 지식 퍼블리싱 한다는 장사 해 왔던 거지. 음. 뭐 그렇죠. 학회가 돈을 버는 것은 검증을 꼼꼼하게 해서라기보다 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그죠? 맞아요. 언론이요, 잡지처럼. 언론. 예예 음. 그렇죠. 전달해 주는 언론인데 역할에 그렇죠. 우리나라 언론이 사실을 제대로 검증하고 기사를 내는가? 그게 아닌 것처럼 음. 학회도 마찬가지 짓을 한 거지. 이제 검증해야지. 챗GPT가 형식을 잘 갖추기 시작했으니까. 음. 그래서 검증이라는 역할을 원래 해야 되는 모든 곳들이 위기에 처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왜냐면 하는 거군요. 그동안은 검증이라는 거를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하는 핑계로 못 하고 있었거든. 안 하고 있었거든. 음. 근데 음.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하겠네요. 누가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면은 이 논문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챗GPT한테 찾아내도록 요청을 한다든가 그죠? 뭐 지금 우리가 그것도 가능하겠죠. 표절 검수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죠? 뭐 논리적인 예. 오류를 찾으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분석 결과물에서의 조작될 가능성 같은 것들을 찾아내라고 한다든가 그런 게 가능하겠네요. 뭐 특히 머신러닝 모델 학회라니까 더욱더 그런데 지금 퍼블리싱된 글자의 를 연구를 재현해라 같은 수준의 요구도 또 할 수 가능할 수 있을 있겠다는 거다. 생각은 들어요. 예. 시뮬레이션 네. 수준이라고 한다는 당연하죠. 거죠? 코딩일 거 네. 아니야 어쨌든. 그렇죠. 예. 데이터가 있으면 네. 똑같이 수도 코드도 재현되는지 모델 만들어 봐라. 확인해 봐라. 예. 이런 식의 작업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퍼블리싱 하려면 그럼 데이터 내놔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기본으로 하고. 왜냐면 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 버렸으니까. 그죠. 그죠? 인력도 그 필요가 없고. 우리가 근데 챗 이게 음. 네. 그 챗GPT도 그러니까 되게 많은 그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만들어진 모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뭔가 그 새로운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지식과 같은 논문이 나왔을 때 이거를 검증하라고 하면 이는 이 친 챗GPT 친구는 무엇을 근거로 그거를 검증을 하게 아.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논문을 작성할 때 자기가 사용했던 수집한 데이터를 같이 어. 제공하라고 하면 예. 모델한테 그 데이터를 주고 "이 사람이 음. 했던 분석 똑같이 해서 똑같은 결과 나오는지 확인해 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인제 조작이 많이 생기는 아.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뭐 지금 어. 예. 김 팀장이 얘기하는 건 약간 분석 결과물에 같은 논문이고 지금 네네. 얘기하고 있는 학회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선했어요."라는 걸 발표하는 곳이잖아요. 그쵸. 음. 지금 더 빠른 성능의 모델을 만들었어요. 더 정확도가 높은 성능의 모델을 만들었어요." 같은 걸 발표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깐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그다음에 내가 고안한 알고리즘, 그다음에 결과물이라는 거를 다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근데 예. 사람이 준 데이터로 이 사람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직접 모델을 만들어 보고 결과물이 실제로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해 봐. 이러는 거를 인제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음. 머신러닝 학회라는 곳은 챗GPT 같은 게 없어도 처음부터 그게 가능했을 세상에 다시 환경이 없는 학회였다고.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거지. 네. 그러니까 학회가 내가 볼 때는 방임하고 네, 뭐 있었다라는 사실 느낌이 드는 거고. 거기까지 안 가도 얼마 전에 그 문제가 됐었잖아요. 우리나라 뭐 학자들이 여기에 인제 발표한 논문에 표절이 있었는데 표절도 못 잡아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사람의 피어 잡아냈다는 거지. 리뷰라는 게 얼마나 네. 어설픈 방법이냐고요. 그렇죠. 그 최소한만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근데 인제 그런 것들을 인제 사람들이 더 이상 그냥 봐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죠? 예. 도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니 뭐 도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는 모르겠어요. 되려 오히려 저는 검증은 더욱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제 김 팀장이 보시기에 '챗GPT가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되겠어.'라는 느낌이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맥락은 챗GPT 덕분에 피어 리뷰 정도는 통과할 수 있는 가짜 지식이 양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학회가 '사실을 검증할 의무가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거야.'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는. 아, 그 역할이 더 커졌다. 네. 가짜가 만들어지기가 쉬운 환경이 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쵸. 검증 역할이 더 커졌다. 그쵸. 지금 이제 이거는 온갖 사실 가짜 뉴스, 가짜 논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상태니까 맞아요. 검증하는 게 주요 역할이 되어 버리겠네요. 지금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지금 이게 결국에는 언론와도 같단 말이에요. 기사 쓰라는 게 그러네요. 얼마나 쉽겠어.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인간이 쓰는 기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쏟아내는 기사가 폭발적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 지금도 보트를 쓰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깐요. 근데 네. 사실 봇들은 거짓말은 안 해 최소한. 그 정도 기술적 능력도 안 됐고. 근데 사람이 생성은 쓰는 아니니까. 예. 사람이 쓰는 게 거짓말이거나 호도거나 왜곡이었거나 이런 거였는데, 이제 지식 전달 혹은 그냥 그런 것들은 사람이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쉬워진 상태가 된 거죠. 음. 언론이 되게 그렇군요. 큰 위기나 음. 환경의 변화가 갖춰질 준비가, 혹은 나라에서 그거를 그러네요. 법으로 제한해야 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 혹은 이제 드디어 언론이 돈 받을 상태가 되었는가 같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 어느 분야든 검증이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되겠네요. '제대로 검증한 거 네. 맞아?' 이런 질문들을 "이거 사실 맞아?" 계속 받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사실만 전달하는 곳이어야 사람들한테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그쵸. 뭐 심지어 음. 법정에서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이런 논리로 예. 이렇게 재판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합당한지 이런 거를 인제 음음. 판단을 인제 의심받게 되겠죠. 그죠? 네. 지금의 모델이 아직 그 논리 구조까지 고도화돼 있지 못해요. 그래서 산술수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3 단론법이랄지 이런 간단한 거 정도는 되지만, 그 좀 더 고도화돼 있는, 하지만 그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까지 가는 건 아직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깐 그 단계는 아직 사람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거고, 걔는 아주 빨리 정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죠. 어떤 거랑 협업하는 형태로 설계될 수도 있을 거는 같고, 음. 아니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 한참 후의 일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같이 들어요. 한 3 가지 정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학교 쪽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모든 평가 방법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에요. 당장에 장문 숙제를 낼 수가 없고. 그죠. 우리가 그것도 대학에서 검증이네. 대부분 평가받는 것도 다 그 장문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글쓰기잖아요. 우리가 뭐 객관식 시험으로 평가를 받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고도화된 지식들이라고 하면.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냈던 문제 지금 챗GPT한테 내면은 완전 다 만점 받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렇겠죠. 제 책에 있는 그 R로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들이 몇십 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뭐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정답을 만들어 낼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저는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는 없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저는 그걸 어떤 식으로 또 신뢰할 수 있는 점수로 환원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되는 거죠. 교육부 음. 같은 경우는 또 그것도 또 비슷한 접근이지만, 어 '나쁜 놈들 어. 어색하다고 다 거부해?' 같은 느낌이에요. 어색해서.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미국이죠. 대표적으로 미국은 수학 교육에 계산기를 쓰는 나라예요.
맞아요. 걔네는 어. SAT 시험 볼 때도 공학계에서 하는 게 들고 간다더만. 그러니까. 그렇다는 어. 얘기는 작문을 할 때 챗GPT의 도움을 받으면 안 돼? 왜 안 돼? 그쵸. 예. 그냥 그래서 드디어 예. 작문에 계산기가 생긴 거예요. 드디어. 그렇죠. 어. 예. '굳이 왜 자기들 사람이 다 써야 돼?'라는 질문을 음. 오히려 역으로 해야 되는 음.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검증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양식 채워 주는 거 잘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럴듯한 양식 만들어 주는 거 잘해 주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거 해 놓고 내가 아는 사실관계를 다 끼워서 넣는다든지 음.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이거를 왜 그렇죠. 거부하냐면 그래 놓고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동안 형식을 점수화 시켜 놨는데 왜냐면 그게 점수하기 좋거든. 근데 그걸 안 하려 그러니깐 거부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나쁜 짓이에요. 어린애일수록 더욱더 챗GPT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 그게 음. 당신에게 어떠한 유리한 점을 만들어내는가를 가르쳐 줘야지. 음. 지금 학제 만들어 놓은 거 바꾸려니깐 힘들어라는 핑계로 먼저 막는 게 어딨어. 근데 뭐 일단은 그런 정보 기관들은 뭐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죠? 지금 그쵸. 먹고 사는 분들 챙겨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음. 이게 어떤 나쁜 영향을 줄지는 모른다. 이거는 공감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쓰지 맙시다.'라고 시작을 우선은 하는 걸 쓰지 수도 말자 있죠. 이런 정책을 예. 취한 건데 예.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모든 예. 교육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여기서 인제 그 보면 다른 선생님들의 관점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 음. 게 한 15년 20년 전에 애들이 숙제하면서 구글링하는 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구글링 음. 나오는 지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그걸로 시험 보고 숙제하는 것이 맞냐라고 비판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그 음. 마찬가지인 거라는 거죠. 저도 공감해요. 저도 공감을 음. 합니다. 음. 그럼 이제 지금 당장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지금 지금 근데 당장 이게 네. 챗GPT는 그러니까 형식을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답을 주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답을 좀 더 고도화되면 진짜 네.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쵸. 정말로. 그거는 그렇기는 하죠. 예. 머지않은 그러니까 일이죠. 이제 그러니까 다 그럴 날이 머지 않았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게 형식만 주면 되는데 답을 아예 준다는 건 사람이 생각을 안 한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이거랑 아니에요. 똑같은 질문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 문제 푸는데 네. 그 손으로 공식 써 가면서 풀어야지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공학 계산기에 들어있는 공식 적용해서 문제 푸는 게 그게 알고 푸는 거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수학에 아니야. 그 뜻이 아니에요. 대해서는 지금 문제 말 해결법을 알고 이제 단순한 거를 적용을 해야 공학 되는데 계산기에 친다 이런 느낌인데 예를 들면은 막 뭐 에세이에서 뭐 오늘의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뭐 이런 거 에세이를 써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기후의 변화에 대한 에세이를 써 아 줘. 이러면은 그냥 쫙 나올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좀 오류가 있든 없든 그런 게 쫙 나오는 날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도 사실 그거를 갖다 가능해요. 예. 그걸 제출을 하면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공부를 생각하지 않고 하게 되 그런 숙제를 생각하지 않고 하게 되는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무슨 어 뜻이냐면 음. 자비스가 있기 때문에 아이언맨이 멍청해진다는 뜻이에요. 맞죠. 아이언맨 멍청하잖아. 아이언맨이 어디가 멍청해. 자비스를 안 만든 멍청하구나. 사람인데.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어. 맞네. 그럼. 근데 자비스는 이게 도구일 뿐이야 어찌 되었건. 자비스가 되게 네. 그건 거죠. 교육이니까? 교육이잖아요. 카테고리가 음. 교육이잖아요. 이게 교육은 이게 똑 지능이 많은 높은 사람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과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격차가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하는 거에 대한. 그냥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어 생각해요. 왜 어. 그러냐면 지금 이 도구들은 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 개인 교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음. 의지가 있는 사람은 더 빨리 학습할 수 있어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음. 음. 의지가 없으면 학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왜냐면 얘가 음. 있으니까 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그 능력 때문에 돈 버는 건 다른 일이 될 거예요. 지금 음.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음. 근데 저는 스포츠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지금 이미 비슷한 게 있죠? 외우기 시합 같은 거? 누가 글자 많이 한 번에 음. 외우나 이런 거요? 예, 그런 것 같이. 음. 근데 이제 어 가장 전형적으로 스포츠화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운동이 이미 기계가 번성하던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쓸모가 없어졌잖아요.
그 쓸모는 존재하지 않아. 내가 몸에 힘을 세게 주는 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이미 기가 다 해주는데 왜 뭐. 건강하려면 해야지 왜.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나의 삶의 유지, 뭐 내가 그거 이제 반대로, 외에 진짜 지식도 근력의 마찬가지야. 쓸모는 없다. 근력의 쓸모는 산업혁명 이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지금 그쵸. 근육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닐 거며, 그렇다고 아. 뭐 다양한 문제는 발생하겠지만 엄청나게 돼지가 된 사람들이 생기는 문제들이 아주 희귀하게 발생하는 정도야 있겠죠. 근데 이제 지식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란 게 내가 사람들이랑 사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도 못할 정도로 멍청한 삶을 살 거냐? 그렇지 않을걸요? 네. 더 지금보다 평균 이상인 사람들이 의지를 갖지 않아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학습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저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필요한 능력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문제를 낼 때 이런 문제를 내고 이거를 작성할 수 있는 오류가 없는 코드를 이제 "만들어라." 이런 요청을 제가 학생들한테 한 거잖아요. 그걸 왜 사람이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요. 굳이 그걸 모델이 더 잘하는 것을 굳이 사람들이 오류 없이 코드를 짤 이유가 뭐가 있어? 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뭐 주행도 하고 이런 시험을 보지만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로 일반화되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렇게 시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이 왜 운전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스포츠가 고도화되겠지. 스포츠에서만 그죠? 뭐 자동차 경주 시합 같은 데서만 음. 매뉴얼한 자동차를 써야 되는 곳들에서만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각광을 받게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필요 없는 능력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그걸 보면 그러면 이제 더 고민이 커지는 것이 '우리는 뭘 교육해야 되는가? 뭘 교육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그러니까. 인간은 뭘 할 줄 알아야 되는가?'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어 버리는 거죠.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무엇을 교육받아야 하는가는 사실 거의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로 수렴하고 있어요. 박 박사 생각에. 네네네. 그쵸. 그러니까 네. 돈을 벌기에 적합한 능력을 학습받는다고. 예? 그 지금 기본소득 얘기 가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아니요. 아니 거기까지도 안 갈 거야. 거기까지 거기까지 안 갈 가요? 생각 별로 없어요. 네네네. 네. 기본소득 얘기는 할 생각 별로 없고 지금 여기서 네. 거기까지 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예. 참고로 이 오픈 AI 회사, 챗GPT 만든 회사의 CEO는 기본소득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래요. 글로 가야 된다. 와우. 네. 와우. 거기까지 미래의 상을 그리고 있는 그런 뭐 분이더라고요. 네. 저도 지지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넘어가도록 합시다. 저도 그렇긴 한데 네. 예예. 더 나은 지식이랑 더 나은 두뇌 활동 때문에 돈을 더 버는 자본 사회가 체제의 설계가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김 그래요? 팀장이 네. 강사를 하고 있는데 강사는 거의 다 없어질 것 같죠? 지금 상상만 해도. 네. 그리고 변호사. 사실 논리가 정확하게 맞거나 더 좋은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모델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글로만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뭘 할 거냐면 증거를 디지털화하는 사람들이 남겠지. 챗GPT는 텍스트밖에 아직 못 하니까. 그것도 나중에는 모델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아직 빨리 안 됐잖아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챗GPT만 가지고 하는 긍정적인 상상이지. 네. 나머지의 기술 고도화는 엄청나게 느릴 거야라는 아주 전자에. 낙관적인 가정일 때 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보수적으로 있을까요? 봐서. 예예. 그리고 또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뭐 물류 시스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전산 쪽에 관리하시는 분들 거의 다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개발자 그래서 얘기들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 예? 어떤 걸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네. 다 사라지고. 지식의 학습 능력, 이미 갖고 있는 학습된 지식을 갖고 그거를 활용하기라는 능력으로 돈을 벌어왔는데 대부분 다. 그쵸. 그게 지능이잖아. 그게 그거 지능이잖아요. 이제 안 네. 돼. 그걸로 너는 인간은 모델이 이길 수 없어라는 상태가 된 거지, 이제. 그러면은 사람한테 지적 능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적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거죠. 지적 능력이 그게 필요 없는 게 뭐야? 아니라. 그럼 인간은 지적 뭐예요? 능력으로 돈 벌 수가 없게 된 거지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운동 능력은 필요 없잖아. 아까 말했듯이. 돈을 근데 벌 수 있는 운동 사람은 여전히 능력으로 있고. 돈 버는 건 매우 소수의 슈퍼맨 같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걸로 지적 능력이 그래서 생활하는 스포츠화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교육해야 돼요? 교육을 할 필요가 모르겠어요. 저는 없어지는 건가? 그다음부터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기본소득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아. 뭐야 그래. 아니야, 그 글로 이게. 갈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한 거야. 아니야, 아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 얘기를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대부분의 일을 사람이 할 필요가 사실 없어질 테고 지적 능력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뭐 논리적인 활동 심지어는 창의적인 활동도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우리가 다른 것 같아요. 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 두 가지 아니에요? 논리적인 활동과 창의적인 활동? 저는 창의적인 활동은 아직은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째서? 사람들이 어 창의적인 그러니까 그 희소성이 있는 창의적인 그런 제품을 원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이겠죠? 그러니깐 어. 사람이 가지는 제약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깐 결국엔 그것 때문에 트렌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깐 모델이 어떤 엄청난 지식을 쏟아내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해. 왜냐면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뭐가 있냐면 트위터가 있어요. 음. 트위터는 실시간 정보가 쏟아지는 세상이에요. 근데 어떤 여론 형성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제한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모델이 뭐 창의적인 활동을 했든 모든 모델이 생산적인 활동을 뭘 했든지 간에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의 노출과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무언가와 덕분에 돈을 버는 활동이 발생하는 것은 사람이 여전히 해야 될 일 같아요. 뭐 그걸 그 최저가까지 모델이 어떤 한다. 그러니까 그건 당위의 문제라는 거야? 당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 이러면 오늘 그래. 방송이 안 정리하자. 끝나요. 그래, 예. 그래. 아니 뭐 이렇게까지 토론하려고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할 주제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예 할 얘기가 많아지는 이 어. 그런 뭐 주제인 것 앨리스 얘기 어쨌든 같아요. 크게 마지막으로 예. 정리하죠. 예 좋아요, 교육 좋아요. 우리는 그럼 뭘 교육해야 될 것인가? 왜냐면 지금 교육 업계에 계신 분 뭐 교육 업계에 입장에서 있잖아요. 그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되게 저도 이게 생각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이걸 보면서 앞으로 뭐 자식을 낳을지 안 낳을지 모르지만 '내 자식이 사는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겠구나.'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지금 이거를 보면서 뭐 근본부터 뭐 "학습하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된다. 진짜 그런 패러다임이 다 바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너무 지금 공감이 돼 가지고 근데 이제 교육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거든요. 교육이 이제 콘텐츠가 있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 교육을 학습하게 도와주는 운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육은 결국 그것만 하게 될까? 학생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력? 도와주는 그러니까 태도를 도와주는 거죠. 학습을 자체를 도와주는 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예요. 뭐 진도율을 관리해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예예예. 최소한의 관리만 해 코칭해 주는 주고 뭐 그런? 코칭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고 교육 자체가 어떻게 모르겠다. 아니 애초에 모르겠어요. 교육이 필요가 없으면 그런 역할 하는 분들도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거기다 방금 아니, 말한 것들도 다 모델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아니 어떡하냐? 그래요. 이 어떡하냐? 오늘의 결론은 "어떡하냐?" 밖에 안 남고 끝나낼 것 음. 같은데? 그래요. 어떡하냐? 네.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막 하다가 처음에 저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 그러면 애들을 뭘 하든지 간에 아무것도 못 쓰게 하고 교실에 가둬 놓고 숙제도 시키고 교실에 가둬 놓고 시험도 보고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어 뉴욕시가 한 활동의 일부겠지. 네. 예. 네. 그게 정말 저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꼭 아까 박 박사님은 "이게 뭐 옹졸하다. 뭐 그걸 다 막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제가 생각했을 때 교육은 사람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들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당연히 그러니까 꼭 그것뿐만이 아니지만 큰 그걸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게 하려면 저걸 못 쓰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 사고방식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그거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세상에 많은 지성인들이 계속 같이 고민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난 모르겠다. 어떡하냐?" 네 그 말밖에 안 나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정리할까요? 네, 정리 좀 하죠. 안 예, 돼. 나 얘기할 모르겠어요. 거 꼭지 2개 아, 있어. 아 그래요. 얘기 짧게 해 금방 주세요. 금방 끝낼 거예요. 예. 시간 네네. 보니까 알았어요. 금방 끝내야지 맞을 것 같아. 네. 하나는 제가 막는 거나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세상이 돌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목표 중 하나가 소프트 랜딩인 것 같아요. 급격한 왜 변화는 이제 와서 어떻게든 우선 수습하는 거야? 막는다. 예? 그러게요.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수습하고 있어? 원래 나는 급진전의 의견을 갖고 있지만 현실에 수긍하는 정도의 나이는 됐으니까 이제. 네. 예. 알았어요. 비슷한 게 최근에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했죠. 급격한 금리 인상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제품의 급격한 도입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일자리에 잃어야 되는 사람들 말한 것처럼 일자리를 잃어야 되는 사람들은 다음은 어떻게 하지? 그런 게 대비가 안 된 채로 들어오는 게 말이 돼? 그 우선 금지. 약간 요런 식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랜딩 했으면 좋겠다. 소프트 랜딩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코로나 같은 급격한 변화라고 그냥 수긍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시 오프라인으로의 회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음. 공감되네요.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 최고는 모델일 수밖에 없게 될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내가 만나는 무언가들마다 전부 다 사실은 엄청난 능력을 인간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모델들과 함께 할 거란 말이에요, 온라인에서는. 뭐 멀리 있는 사람이랑 인사하는 정도야 당연히 하겠지. 근데 더 사람이 이 모델들로 얻을 수 없는 가치라고 한다면 오프라인이겠다라는 생각은 같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프라인까지만 키워드가 나왔어요. 그다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어떨지는. 그래요. 모르는 일이죠, 다. 그죠? 그죠. 네. 네. 어떡하냐. 네. 자,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네. 오늘의 요약은 어떡하냐인 것 같고요. 아. 네. 일단 제가 어떡하냐. 나누고 싶었던 것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여러 사람들, 여러 조직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죠? 왜냐면 이게 우리한테 이 언어 모델이 굉장히 당장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힘이 있는 도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뭐 항상 AI 얘기 나올 때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뭐 '직업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맞아요. 글로 결과가 가게는 되는데, 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직업이 없어지기보다는 일을 할 때 모델을 활용하면서 어떻게 일을 잘할 거냐. 음. 그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이런 걸 고민하는 세상이 먼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이 딱 그게 인제 가까이 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네네. 뭐 직업이 없어지면 어떡하지는 고민해 봐야 답이 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이런 모델을 활용하면 뭐가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그렇죠. 고용자가 '아 이제 사람이 필요가 없구나.'라고 깨달을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거는 맞아. 그럴 것 같아. 네. 뭐 더 멀리 가면 프리랜서들이 순식간에 고용주는 사라질 수는 필요할까 하는 있겠지만 생각도 드는데. 네네. 뭐라고? 못 들었어. 고용주는 고용주가 언제까지 필요할까? 필요할까 아.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럼 그러니까 뭐야? 고용주는 누구야? 챗GPT야? 아무튼 이건 이제 무한히 확장되는 이야기이니까, 네, 아마 그죠, 이 네. 그죠. 챗GPT와 관련한 사건 사고들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재밌는 일들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때 또 제가 소식이 들려오면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제가 오늘 방송에 소개한 내용은 제가 영문 기사를 챗GPT로 리스트 형태로 요약하라고 시킨 다음에 구글로 번역해서, 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미쳤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아. 앨리스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예. 와 네. 어떡하냐. 우리 대본도 챗GPT가 만들어 주네. 그거 되게 잘해요. 네. 주제만 정하면 되네. 네네. 원래 하던 미쳤다. 것처럼.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데이터 팟캐스트 주제 알려줘 이런 거 해 가지고 우리 주제하자.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 이미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대박이에요. 책 쓰고 있다는 거 등등등이 다 그거예요. 같은 얘기죠. 고민하지 말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맞춰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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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올릭은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